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 럭키세븐입니다. 자, 먼저 번에 미디 API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대로 괜찮은 악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기능을 좀 더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본격적으로 강좌라는 거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 피아노 프로그램을 계속 살찌우는 거를 강좌처럼 이렇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요, 난이도 면에서 봤을 때 약간 중급에 가까운 내용이 많을 것이고요. 일부분은 좀 고급한 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야가 워낙에 좀 멀티미디어라는 뭐 그 중에서도 미디 이런 좀 특수한 분야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럴 수 있는데요. 필요하신 대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기존의 소스에서 제가 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잘못 짠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버그가. 초급 강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제가 또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WM 페인트 메시지 처리하는 요 부분인데, WM 페인트 처리할 때는 꼭 비긴 페인트로 시작하고 엔드 페인트로 끝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get DC, release DC 이렇게 하고 끝났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WM 페인트 메시지가 언제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면에 뭔가 무효화된 영역이 생겨서 다시 그릴 필요가 있을 때 이 메시지가 불렸는데, 다시 그리기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윈도우에 대답하는 프로토콜이 이제 비긴 페인트와 엔드 페인트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토콜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메시지를 처리해서 화면을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윈도우즈 OS는 프로그래머가 화면 그려줄 거를 기대를 했는데 결국 화면을 그리지 않고 메시지 처리를 끝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화면이 여전히 무효 영역이 남아있으니까 또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논리적으로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CPU 사용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한 부분이 있는데, 자, 기존에 이제 없던 부분, F1 키부터 F12 키까지 기능 키를 처리를 했죠. 여기다가 뭘 또 매핑을 더 했느냐 하면은, 기존에 요 노트, 음표, 그러니까 음가를 맵해놓은 테이블 밑에다가 드럼 맵이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F1부터 F12까지를 이제 드럼 패드처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F1번은 킥이다, F2번은 스네어다, F3번도 스네어다, F4번은 이제 하이햇이다, 그 다음에 뭐 텀텀, 그 다음에 심벌, 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잘 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이햇 소리 중에서도 이제 하이햇을 열어놓고 치었을 때 칭 하고 계속 소리 나는 그런 하이햇도 있겠고, 그 다음에 스틱으로 때리는 하이햇 말고 그 발 페달로 이렇게 하이햇을 착착착 밟아서 나는 소리, 이렇게 한 12개를 매핑을 해놨습니다. 크게 뭐 어려울 게 없어가지고요. 이거는 굳이 코딩하는 과정을 보여드려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해놓은 거 중에 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드럼은 채널이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미디 스펙에서 채널 10번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숫자는 이제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10번이면은 컴퓨터에서는 이제 9를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9가 들어갑니다. 숫자가. 그거 빼고는 똑같아요. 드럼을 때리는 거나 음표를 연주하는 거나 다 노트 온, 노트 오프로 하기 때문에 코맨드는 90, 90인데 채널이 9번이니까 99가 된 거고요. 노트 오프는 80인데 채널이 9번이니까 89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 노트 음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9번 채널에다가 몇 번 음표를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 드럼 세트에 있는 다양한 각 파트의 소리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 이렇게 제가 짜놨어요. 36번이 킥이다, 40번이 하이, 이제 스네어다,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음색이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고 필요하신 대로 매핑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드릴 부분은, 자, 지금 여기 케이스 보시면 F1번부터 F9번까지 있고 F12 없고 그 다음에 F11, F12 이렇게 가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F10번 키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윈32 프로그램에서 F10번 키를 누르면은 메뉴를 호출하는 키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일반 키로 취급되지 않고 시스템 키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키 다운으로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고 WM 시스키 다운으로 메시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스키 다운에서 얘를 받아서 처리를 해줬고요. 또 하나 눈여겨보실 부분은 F10번을 내가 처리했기 때문에 리턴 제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외에도 시스템 키들은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Alt 키 그 자체랑 그 다음에 Alt 키와 다른 키의 조합, 이런 것들이 다 시스키 다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Alt F4번을 누르면 프로그램 종료가 되잖아요. 자, 그런 종료 처리라든가 나머지 시스템 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디프 윈도우 프로시저를 태워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만 제로 리턴 해주고 케이스에 안 맞는 애들은 다 브레이크 시킵니다. 그러면은 저 밑으로 내려가서 디프 윈도우 프로를 타니까 시스템 키 기능을 제대로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줬고, 여기 또 하나 더. 그래서 드럼인 경우에는 드럼 온, 드럼 오프라고 이제 여기서 호출을 해줬잖아요. 근데 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쉬프트 오프셋 기능을 이제 구현을 했잖아요. 방향키를 눌러가지고 키보드에서 누른 것보다 더 높은 소리가 나거나 낮은 소리가 나게 이런 쉬프트 기능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좀 약간은 복잡해요. 하나, 둘, 셋, 네 줄, 그죠? 근데 드럼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항상 F1번을 시프트 방향키를 몇 번을 눌러 놓았더라도 드럼 F1번은 항상 킥 소리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오프셋 값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바로 노트 온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 줄짜리 코드예요. 그래서 이 한 줄짜리 코드 때문에 굳이 또 함수 호출이라는 이런 비싼 동작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냐 싶으시면 여기 inline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요, 컴파일 할 때 컴파일러는 이 부분을 함수 호출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다가 그 함수의 내용을 끼워 넣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로 MIDI out short message API가 바로 호출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프로그램에서야 그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 미미하지만은 극도로 성능을 요구하는 프로그램 짤 때는 이런 인라인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하려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자, 잠시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어떻습니까? 키보드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한쪽 키보드로는 베이스, 다른 키보드로는 멜로디, 이렇게 서로 다른 음색을 연주를 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윈도우 XP부터였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MSDN,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그 API 도큐먼트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정확한 설명이 있는데, 그걸 조금 참고해가지고 이제 듀얼 키보드, 듀얼이 아니라 멀티플 키보드를 인식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을 개선을 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PI는 윈32가 소개된 지도 한참이 지난 후에 윈도우 XP 시절에 와서야 이제 추가된 API이기 때문에 구형 컴파일러를 사용하다 보시면은 windows.h를 인클루드를 해도 이 API 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중급보다는 조금 더 고급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약간 고급한 기법인데, 컴파일 할 때 스태틱하게 윈도우즈 API 라이브러리를 링킹하는 게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윈도우즈 API를 불러다 쓰는 거,
그러니까 함수 포인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고급에 가까운데 그거를 하는 기법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할 그 API 세트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raw input이라고 하는 API 세트가 있습니다. 뭐 직역하자면 생 입력이죠. 생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키보드가 여러 대 있을 경우에 각각의 키보드를 서로 구별도 할 수가 있고, 키보드 외에도 이제 다양한 입력 장치들이 있어요. 주로 바코드 리더기 같은 거를 취급할 때 이 raw input API를 많이 쓴다고들 합니다. 저는 바코드 리더기를 다룰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몰랐는데, 애초에 이 악기 프로그램을 저는 예전부터 만들어서 써왔었는데 한 가지 음색밖에 동시에 못 낸다는 게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근데 참 뒤늦게라도 이 길을 찾은 거가 너무 기뻐요. 자, 그래서 이제 rowinput.h라고 include를 할 건데, 이거를 언제 할 거냐, 좀 부분 조건부 컴파일을 할 거예요. 자, if not defined 해가지고 wm input이라는 그 매크로가 define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거를 include 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 wm input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시는 컴파일러가 raw input API 세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정의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6.0을 사용하시면은 이 API 세트가 없어요. 그래서 못 씁니다. 그래서 rowinput.h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일일이 타이핑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는 낭비니까 rowinput.h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rowinput.include라고 제가 또 이름을 줘가지고 구현부를 작성을 했는데 이걸 구경을 해보시죠. 자, rowinput.h를 보시면은 중복 include 방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rowinput.h라는 매크로를 먼저 정의를 해놨고요. 자, 이 API 세트들이 이제 원래 갖고 있어야 될 wm input이라는 메시지, 그죠? 이 안에서도 뭐 한 번 더 체크를 하기는 했네요, 제가. wm input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 이것들을 다 해라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가서 다 찾아보고 여기 옮겨다 적은 겁니다. 이런 raw input API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들, 그 다음에 스트럭처들, 그 다음에 이제 그 API 이름, API 함수인데, 이걸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고 있지 않은 컴파일러에게 이 함수 호출을 이제 구현한 것처럼 하려고, 보시면은 함수 포인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함수에 리턴 타입을 주고 포인터고, 이게 이제 함수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끝나는, 그죠? 함수 포인터를 지금 사용하는 실예를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워낙 좀 고급 영역이기 때문에 함수 포인터에 대한 세세한 내용까지를 제가 지금은 다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그걸 하면은 함수 포인터 하나만 하는데도 20분은 훌쩍 넘어가는 비디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 포인터 이렇게 한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고, 필요하시면은 댓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구현부예요. rowinput.inc라고 include 파일처럼 만들었는데 헤더가 아닌 이제 include 파일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rowinput.h를 include 한 경우에만 이게 작동하게끔 짜놨고요. 별도로 스택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다가, 자, 또 윈도우 버전 체크도 해야 됩니다. 이게 9 버전의 윈도우에서는 안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전 체크를 해주고, 자, 윈도우 NT 계열의 그 OS이면서 메이저 버전이 5 이상 돼야 되고, 자, 이제
스태틱 링크가 아니라 다이나믹 링크를 어떻게 하느냐, 로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API가 있어요. 이거를 써가지고 그 윈도우즈 OS가 가지고 있는 DLL 속에 있는 API의 함수 포인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raw input API들은 user 32라고 하는 DLL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user 32를 열어주고요. 라이브러리가 성공적으로 열렸으면은 이제 함수 포인터 요 헤더에 선언되어 있던 함수 포인터에다가 실제 그 함수의 주소 값을 얻어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자, 여기 약간의 트릭이 있어요. 함수 포인터 선언을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선언부가 굉장히 길어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함수 포인터 쓸 때는 이거 타입 캐스팅 한번 하려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다 캐스트 연산자로 만들려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타입 디프 해가지고 이걸 또 일일이 타입을 또 정의를 해가지고 그 디파인한 타입으로 캐스팅 연산자를 만들고 이제 이런 거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쪽으로 이제 잔머리가 좀 굵어져 가지고 하나의 트릭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거꾸로, 자, 원래 정석은 뭐예요? 정석은 여기다가 이제 이 함수 포인터로 캐스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 막 블라블라블라 엄청나게 이렇게, 아이고, 긴 내용들이 들어갈 건데, 막 블라블라블라 들어갈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대신에 거꾸로 얘를 캐스팅하는 거예요. 지금 L밸류를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L밸류, R밸류 이거 아시면 좋은데 지금은 설명 안 할게요.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얘의 리턴 타입을 보는 거예요. get prog address, 얘의 리턴 타입이 뭐냐면은 far procedure의 포인터거든요. 그러니까 L밸류를 far procedure의 포인터로 캐스팅한 다음에 역참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은 일일이 그 함수 프로토타입, 함수 포인터 타입을 재정의할 필요도 없고, 여기다가 함수 그 포인터 타입의 길다란 캐스팅 연산자를 만들 필요도 없죠. 이런 트릭이 떠올라서 해봤는데 잘 돼요. 그래서 이런 트릭도 알고 계시면은 뭔가 작업할 때 생산성이 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제 raw input을 사용을 하려면은, 그 전에, 자, 이 받아온 함수 프로시저가 다 정상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엔드 연산자로 계속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어 있으면은 어차피 raw input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초기화되지 않은 함수 포인터 호출했다가는 프로그램이 뻗겠죠. 엉뚱한 메모리 번지로 점프할 테니까.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실패했으면은, 자, 경고를 띄워줍니다. 펑션 포인터를 초기화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애지간한 경우에는 이 경우로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냥 만일을 위해서 해두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버전 체크 실패했을 때 문구를 띄워놨네요. 윈도우 XP나 상위 버전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include를 해야 되는데, 헤더는 이제 여기서 include를 해줬고, 자, 구현부를 어디다 할 거냐. 당연히 이제 윈메인 시작하자마자 얘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rowinput.h를 include 한 게 확실할 때만 이게 호출되게끔 그 h 파일 안에 정의된 매크로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자, rowinput.include 파일을 여기다가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이 헤더 파일이 갖고 있는 함수 포인터를 다 채워주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자, wm create 윈도우가 생성이 될 때 이 raw input API를 사용하기 위한 또 규약이 있습니다. 이걸 만족시켜 줘야겠죠. 자, register raw input device였나? 이제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구조체가 있습니다. raw input device, 그 다음에 raw input, 그 다음에 그
그 API가 사이즈, 이 구조체 사이즈를 입력을 받는데 이걸 또 희한하게 포인터로 받아요. 그래서 변수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wm create에다가 이제 내용을 추가를 할 건데, 네,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로 인풋 디바이스 구조체를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usage 페이지, 그 다음에 usage 이런 식으로, 이거는 거의 이제 키보드 할래, 마우스 할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여기 쓸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홈페이지 웹페이지에서 그 도큐먼트 참조해가지고 채워 넣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키보드로부터 그 키 눌림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메시지를 받고 싶다. 그런 의도로 로 인풋 디바이스 인풋 싱크라고 플래그를 줍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심지어는 이 윈도우가 포커스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도 키보드가 눌리면은 여기 등록된 윈도우로 메시지 wm input이라는 메시지를 넘겨줍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한 구조체를 register row input devices라고는 API로 호출을 해줍니다. 자, 뭔가를 레지스터를 했다는 거는 onRegister 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죠. 예, 당연히 onRegister 해줘야 됩니다. 자, wm destroy 될 때 이렇게 onRegister를 해줍니다. onRegister라고 해서 뭐 API가 다른 건 아니고요. API는 똑같은데 플래그가 row input device 이제 remove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키보드 메시지가 발생을 할 때 wm input이라는 키보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wm input이라는 그 메시지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wm input을 처리를 할 건데, 이것도 기니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복붙하겠습니다. 짜잔, 길죠? 자, 함수 포인터 체크하는 게 include 안에 이미 있었는데 또 했네요. 어쨌든 예. 만전을 기하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함수 포인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큰일 나니까. 자, 함수 포인터가 정상이면 자, 이 함수를 부르는데 get raw input data라고 하면은, 자, 그 인풋이 발생을 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 구체적인 데이터가 뭐냐를 이제 알아내는 함수죠. 이렇게 하면은 그 구조체를 얘가 채워줍니다. raw input이라는 구조체를 이 함수가 채워주는데, 이 구조체를 봐가지고 지금 키보드 타이핑이 발생을 했다 라는 거가 감지가 됐을 때 키보드 ID를, 사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포커스가 없을 때 메시지를 받는 것 때문에 로우 인풋을 쓰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키보드가 눌렸을 때 그것을 각각 구별해내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ID라는 개념을 도입을 할 건데, 자, 키보드 ID를 이제 처음에 초기 값을 -1로 주고요. 이건 제가 마음대로 준 겁니다. 왜냐하면 ID를 못 알아낸 경우를 또 캐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배열하고 그 다음에 그 디텍트가 된 키보드 개수를 관리하는 변수를 또 만들어 둬야 됩니다. 일단 상상 코딩 먼저 갔죠. 키보드,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지되어 있는 키보드의 개수만큼 그 키보드 리스트를 뒤져가면서 지금 RI가 가지고 있는 그 디바이스 핸들을 대조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한 키보드 이벤트가 기존에 알고 있던 키보드에서 발생한 거다라면은, 자, 보관하고 있던 핸들 리스트의 인덱스, 요게 이제 키보드 ID로 삼겠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나서 맨 처음 디텍트된 키보드 입력, 그 키보드는 아이디가 제로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키보드가 다시 눌리면은 그 핸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제로 키보드였지라고 이제 인지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키보드, USB 포트에 키보드 얼마든지 꽂을 수 있잖아요. 다른 키보드를 꽂아가지고 누르면은 이번에는 이 로어 인풋 헤더에 H 디바이스 핸들이 이제 다른 핸들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의 핸들을 막 뒤져보면 일치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자, 이 개수만큼 다 돌았는데 못 찾았으면은 여기서 키보드 아이디를 인덱스로 치환을 못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전히 마이너스 1로 남아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키보드가 디텍트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 관리하는 배열에다가 그 새로운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새로운 아이디 값을 인덱스 요 포루프 끝날 때까지 못 찾으면은 이제 이 값이 들어와 있겠죠. 자, 이 배열의 끝에다가 그 새로 찾은 키보드의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그 키보드의 핸들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아이디는 이 배열의 크기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배열은 0부터 시작했으니까 크기를 하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추가된 원소 인덱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찾은 게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늘려주고요, 카운터를. 자, 상상 코딩 한 거를 자, 이제 채워줍시다, 여기다가. 자, 이 값들은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WM 인풋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자, 지금 눌린 키보드의 아이디가 뭐였다라는 거를 이 n 키보드 id라고 하는 변수가 기억을 하고 있게 만들었죠. n 키보드 id는 스태틱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 처리가 끝나고 다음에 다른 메시지 처리를 할 때에도 이 값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키 다운이 발생했을 때, 자, 이 키 다운 이벤트를 발생시킨 키보드 아이디가 뭐다라는 거를 아까 그 변수가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참조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채널, 여기 기존에 만들었던 이 노트온이라는 함수는 채널을 구별이 없잖아요. 무조건 그 0번 채널에다가 노트온을 시켰었는데 이제 채널을 구별하는 거예요. 키보드 아이디별로 채널을 별도로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널별로 이제 악기를 다르게 세팅을 해둘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키보드 아이디를 넘겨줍니다. n 키보드 아이디 해가지고 넘겨주고, 노트 오프일 때도 마찬가지. n 키보드 아이디. 그럼 이 id 값이 지금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그냥 채널로 사용할 거예요. n 키보드 id. 여기도 똑같이. 자, 그리고 채널은 아이고야, 0에서 15값의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5로 연결을 해줍니다. 나중에 조금 더 예외 처리 같은 거를 보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함수의 이름이 노트 온오프인데 이 키보드 id라는 이름으로 바뀌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채널이라고 할게요. 네, 이래야 의미가 더 분명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키보드가 눌릴 때 서로 다른 채널로
입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채널이 다르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으려면은 서로 다른 악기의 음색을 이제 매핑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set patch라고 하는 함수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자, 이 패치라는 거는 인스트루먼트 패치라고 해가지고 그 악기 번호를 변경하는 프로그램 체인지 그 명령이에요. C0라는 게 프로그램 그 미디 규약이 프로그램 체인지라는 명령으로 갖고 있는 건데, 자, 여기다가 그 패치 번호를 할당을 해주면은 그 번호에 해당하는 악기 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으려면은 여기다가 (1번) 채널은 뭐 피아노, (2번) 채널은 베이스,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 볼게요. 자, 피아노는 이제 악기 번호가 패치 번호가 0번이고요. 자, 0번 채널의 피아노. 그 다음에 1번 채널은 베이스, 33번이 핑거 베이스 입니다. 컴파일이 되려나? 자, 해봅시다. 한방에 컴파일이 됐네. 야, 이러면 기분 좋죠. 자, 복붙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짜로 막 타이핑 했더라면 엄청 또 막 틀리고 그랬을 텐데, 자, 미디를 실행을 해가지고 자, 첫 번째 키보드로 연주를 했을 때 피아노 음색이 나오죠. 자, USB 포트에 피아노 키보드를 하나 더 달겠습니다. 예, 다른 음색이 나오죠. 제가 두 키보드를 번갈아 가면서 누르고 있습니다. 예. 하하, Raw Input API라는 거, 요거 채용을 했더니 이런 게 가능해졌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제 엘렉톤이라 그래가지고 그 무슨 대형 그 오르간 있죠, 교회 같은 데 있는 파이프 오르간, 건반 여러 개 있는, 예, 그런 거를 이제 뭐 약간 소형 키보드에다가 이제 건반이 여러 벌 있는, 최소 2벌 있는, 예, 그런 걸 봤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원래 건반이 한 벌밖에 없는 키보드나 디지털 피아노 보시면 이제 스플릿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자, 맨 밑에서부터 그 중간 어디쯤까지, 한가운데는 아니고 저음부 영역 어디까지가 이제 또 하나의 레이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부터 또 오른쪽 끝까지 또 하나의 레이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플릿 기능이라는 게 레이어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레이어링 하는 기능인데, 저음 레이어, 저음부와 고음 레이어, 고음부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쉬운 대로 이제 저음부 반주랑 고음부 멜로디를 다른 음색으로 할 수는 있었는데, 연주를 하다 보면은 음역이 그렇잖아요. 스플릿 지점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고음부 악기 음색이 낮은 음을 연주하다 보면 스플릿 지점을 넘어가서 더 저음을 연주하게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저음부 악기도 어쩌다 보니까 더 고음, 스플릿 지점을 넘어서 고음을 연주해야 될 수 있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 기능을 여기다 구현할까를 참 오랜 세월 고민을 하다 미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 실제로 만든 거는 2000년 경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8년 가까이 이제 미뤄오다가 지금서 다시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하느니 뭐
멀티플 키보드를 아예 인식하게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역시나 있더라고요, API가. 예, 그래서 이렇게 구현했는데, 야, 이렇게 멋지게 됐습니다. 18년복은 그냥 소원이 확, 예, 해소가 됐죠. 너무 기뻐요. 야, 이게 참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의 희열이자 이 프로그래밍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뭐 너무 얼렁뚱땅 시간 많이 잡아먹을까봐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서 설명도 많이 못하고 넘어왔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부분만 따로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살찌워 갈지 기대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